예, 전자현미경입니다. 여기 보시면 혈관에가 이게 혈관에 세 가지 막이 있죠. 안에 내막, 그 다음에 중막, 그 다음에 외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피가 흐릅니다. 피의 대부분은 적혈구죠. 그리고 일부분은 백혈구가 있습니다. 이 내막의 대부분을 내피세포가 이렇게 연결이 돼서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혈구는 흘러갈 때 거의 수동적으로 흘러갑니다. 혈류에 따라서 그냥 휩쓸려 갑니다. 백혈구는 조금 다릅니다. 일부분은 흘러가지만 또 일부분은 이게 혈관벽을 타고 이게 어슬렁어슬렁 이렇게 기어갑니다. 기어가다가 냄새를 맡아요. 뭐냐 하면 세균이 침투했느냐 아니면 염증 일으키는 그런 것들이 생겼는지, 그래서 냄새를 맡아서 그런 냄새를 맡게 되면 그쪽으로 백혈구들이 몰려 들어갑니다. 몰려 들어가서 거기에 내피에 부착한 다음에 아래쪽으로 파고 들어가서 원인이 되는 물질들을 제거를 합니다. 이 과정이 동맥경화 만드는 데도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거를 하고 완전 처리를 끝내버리면 동맥경화가 안 생기는데, 그게 진행되다가 말아버리면 그게 이제 동맥경화가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는 우리 뇌혈관, 이런 심장혈관 복잡하죠. 이게 우리 몸속은 들여다보면 어떻게 보면 완전 혈관 덩어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심장, 이게 뇌도 마찬가지죠. 이런 데도 다 똑같이 내피세포가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혈관 내피세포의 역할은 한번 정리를 해보면 혈관을 유지보수하는 거다. 그리고 혈류나 혈압을 조절하고 응고를 갖다가 해야 될 때는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막을 때는 막고, 염증을 억제하고 이럽니다. 그리고 기능을 잘하게 되면 동맥경화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신기한 이 혈관 내피세포가 이런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어떤 분들은 이야기하기로 논문에 그런 표현을 봤습니다. The wisdom of the cell 해서 이 세포가 지혜를 가지고 있다. 제가 참 공감이 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포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 이런 지혜 때문에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이게 내피세포 기능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방어벽 역할을 한다. 세균도 막고 바이러스도 막습니다. 정상적이면 면역에 관계되죠. 그 다음에 혈관 톤을 조절한다. 혈압 조절입니다. 그 다음에 혈류에 따라서 반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손상되면 복구를 한다. 그 다음에 항상성을 유지한다. 그리고 필요하면 작은 혈관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모세혈관도 새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당이나 지질대사에도 조절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몸 속에 그야말로 거미줄처럼 이렇게 쫙 깔려 있기 때문에 그 대사에 당연히 이게 관여된다고 봅니다. 이게 밑에 보시면 혈관이 있고 안에 내피세포가 한층 덮여 있죠. 그래서 이 내피세포가 바로 혈관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는 그 핵심, 말하자면 사령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피세포가 이 기능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동맥경화가 문제가 됩니다. 동맥경화 때문에 뇌경색이 생기고 심근경색이 생긴 거죠. 그 다음에 혈압 조절이 안 되고 치매, 황반변성, 신기능저하, 대사증후군, 발기부전이나 수족냉증도 상당 부분은 여기에 관계됩니다. 그 다음에 당뇨에도 관계되고 면역에도 관계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폭넓은 기능에 관계되기 때문에 내피 기능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리고 또한 이 내피세포가 기능 이상이 있으면 또 백혈구, 아까 특히 단핵구, 대식세포 여기에 영향을 주고 또 평활근 세포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들을 같이 동원해서 동맥경화를 형성하는 데 크게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혈관들은, 특히 동맥은 이게 산화질소 NO를 만들어서
자기 역할을 하는 게 대단히 많습니다. 혈관 확장도 하고 산화 염증도 억제하고 이런 등등 새로운 혈관 만드는데도 이렇게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이걸 잘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나이가 쭉 진행됨에 따라서 이게 산화질소를 만드는 능력을 보시면 40대가 되면서부터 급격하게 떨어져 버립니다. 거의 20대에 비해서 절반 정도로. 여성들은 조금 낫죠. 그런데 이렇게 절반 뚝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게 나이 40, 50이 넘어서 가면서부터는 특히 이게 혈관 관리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여담인데 이런 산화질소는 내피세포에서만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혈소판에서도 만들어서 혈점 만드는 걸 억제하고 그 다음에 뇌에서도 있습니다. 뇌에서도 이걸 만들어서 신경전달 물질의 한 종류로서도 사용합니다. 백혈구에서도 또 이걸 가지고 살균하는 데 쓰이고 그 다음에 그 평활근에서는 이게 이완하는 데 씁니다. 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혈관에 특히 동맥의 평활근 이런 데서 이완작용하는 데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르기닌이라고 하는 단백질이죠. 아미노산입니다. 이 아미노산이 특이하게도 이 혈관 내피 기능에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들어가면 혈관 내피에 있는 산화질소를 만드는 효소를 활성화시킵니다. 시켜가지고 산화질소를 잘 만들도록 만들어져서 동맥 기능 개선하고 동맥경화 개선에 쓰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방금 그 약재라든가 영양물질 말고도 또 물리적으로도 이 내피세포가 반응을 합니다. 거기에 이게 척류 증가라고 하는 피가 고르게 이렇게 쭉쭉 흘러주는 겁니다. 흘러주면 이런 난류는 안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을 때 이런 데는 오히려 나쁘고 이게 운동을 한다든지 치료 방법으로서는 ECP라고 하는 체외 역박동술이라는 걸 사용하게 되면 척류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전단응력이 생깁니다. 전단응력은 쉽게 말하자면 쭉쭉 세포표면을 밀어주는 건데 마치 그러니까 마찰력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가르는 힘인데 그래서 쭉쭉 밀어주게 되면 이 내피세포에 있는 기계 수용체가 있습니다. 그게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안에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전사인자가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이 전사인자는 뭐 하느냐? 이 핵 속에 있는 DNA, 유전인자를 발현시키는 겁니다. 말하자면 열쇠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 되면 필요한 단백질들을 만들어냅니다. 이 단백질들은 효소들이죠. 그래서 필요한 물질들을 만들게 만듭니다. 그 물질들이 다 뭐냐 하면 혈관을 유지보수하고 여러 가지 그 상황에 적응하는 그런 반응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물질들을 만드는 거죠. 정말 이게 신기한 거죠.